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점쟁이의 운명을 바꾼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전라도 전주, 남문 밖 주막거리.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면 이곳은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치, 떠돌이, 기생, 사기꾼, 도박꾼까지. 양반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이 거리에서 한 사내가 낡은 천막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점 봅니다. 점 봐요. 과거 급제, 혼인, 사업, 뭐든지 다 맞춥니다. 사내의 이름은 천복. 나이는 28,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지만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도포의 해진갓, 그리고 누렇게 바랜 점괘천. 천복은 전주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란 게 좋은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 점쟁이 사기꾼 아니요. 맞소. 그냥 적당히 좋은 소리만 해주고 돈 받아 챙기는 자요. 그래도 가끔 맞추던데? 우연이겠지 뭐. 천복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천막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주막 옆 작은 점포 하나를 사는 것. 점포만 있으면 비바람 안 맞고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천막 치고 앉아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복은 10년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천복은 진짜 점쟁이였습니다. 천복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렴풋이 보였고, 눈을 감고 집중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계시처럼 떠올랐습니다. 18살 때까지 천복은 이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미래를 알려주고 화를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한양. 당시 천복은 18살이었고 한양에서 신통한 젊은 점쟁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이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점쟁이, 내 아들의 앞날을 봐주시오. 알겠습니다. 나으리. 천복은 그 양반의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끔찍한 계시가 밀려왔습니다. 피, 칼, 군사들, 그리고 역적이라는 낙인. 천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드님은 3년 안에 큰 화를 당하십니다. 역모에 휘말려 집안 전체가 위험합니다. 양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조심하십시오. 특히 천복은 더 깊이 계시를 보려 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사람. 아니, 서쪽. 아닙니다. 정확히 안 보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아드님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양반은 김진사라는 사람이었고 아들은 김도령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천복의 예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고맙소, 점쟁이. 조심하겠소. 김진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천복의 예언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친구도, 스승도, 심지어 아내의 친척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예언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역모에 더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김도령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역모를 꾸미는 집안의 자제였는데 원래는 김도령을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그 친구를 의심하고 멀리하자 친구는 배신감을 느꼈고 오히려 김도령을 역모에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정확히 2년 11개월 후 김진사 집안은 역모에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천복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의 친척들이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내 놈, 내 예언 때문에 김진사가 미쳐버렸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다가 진짜 역적을 오히려 화나게 만들었어. 내 예언이 없었으면 우리 집안은 영모와 무관했을 거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천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망쳤다고? 그날 밤 천복은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거지가 말했습니다. 형님,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천복이 돌아보니 15살쯤 되어 보이는 거지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제 이름은 만득입니다. 형님이 3년 전에 저한테 밥을 사주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천복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거지 아이에게 주막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은 분입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만득의 말에 천복은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복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진짜 점을 치지 않겠다. 내 능력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다. 천복은 한양을 떠나 전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가짜 점만 쳤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저 좋은 소리만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진짜 계시가 떠올라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천복이 10년간 모은 돈이 드디어 점포 값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일이면 점포 주인을 만나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천복은 천막을 걷었습니다. 그의 조수 쇠돌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내일이면 드디어 점포 주인이시네요. 그래, 쇠돌아. 10년을 기다렸다. 쇠돌은 천복을 3년 전부터 따라다니는 15살짜리 고아였습니다. 천복이 밥을 사줘서 목숨을 구해준 이후로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형님, 근데 왜 진짜 점은 안 치세요? 가끔 형님 눈빛 보면 뭔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천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쇠돌아,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예. 죄송합니다. 천복은 판잣집으로 돌아와 마루 밑에 숨겨둔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세어보니 정확히 점포 값이었습니다. 드디어 10년의 꿈이 이루어진다. 천복은 설렜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복의 머릿속에 갑자기 영상이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계시. 한 여인의 얼굴, 눈물을 흘리는 여인, 그리고 천복 자신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모습. 천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을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10일 후 너는 죽는다. 천복은 떨었습니다. 아니야. 계시는 끝났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건 그냥 악몽이야. 하지만 계시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10년 전 김진사 때처럼 명확했습니다. 천복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10년 전처럼 내 예언 때문에 누군가 망하면 어떡하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동이 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복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봐야 남루한 도포였지만 오늘은 점포 계약하는 날이었습니다. 쇠돌아, 나 점포 계약하러 갔다 올게. 오후에 대장터에서 만나자. 예, 형님, 축하드립니다. 천복은 돈꾸러미를 품에 꼭 안고 주막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어젯밤 계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터에 가라. 여인을 구하라. 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시는 능력을 쓰지 않기로 했어. 점포나 계약하자. 천복은 점포 주인과 만나기로 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으로 가는 길목에 전주 대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천복은 장터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터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젊은 기녀 하나 나왔소. 천복은 원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포 계약이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계시가 폭발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다. 가라. 천복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계시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능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복은 발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10년의 꿈과 10일 후의 죽음. 천복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천복이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여인이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24쯤. 옷은 남루했지만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계시에서 본 그 여인이었습니다. 천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다. 계시가 진짜였어. 여인 앞에서 뚱뚱한 노비상이 부채를 붙이며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집은 전주 제1의 기방 취월로에서 3년간 일한 기녀입니다. 노래, 춤, 가야금, 검은고까지 다 합니다. 게다가 글까지 읽을 줄 압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 얼굴이 꽤 괜찮은데 기방에서 일했으면 빚이 있나 보네. 값이 얼마나 나갈까? 노비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계집의 시작 가격은 은자 100냥입니다. 은자 100냥. 천복이 10년 동안 모은 돈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습니다. 천복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구경꾼들을 둘러보다가 천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천복의 머릿속에 또다시 강렬한 계시가 밀려왔습니다.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10일 후 밤. 천복이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천복이 뒤를 돌아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이 천복의 가슴을 향해 장면이 바뀝니다. 같은 밤, 같은 골목. 하지만 이번에는 저 여인이 천복 옆에 있습니다. 자객이 덤벼들 때 여인이 소리칩니다. 위험해요. 천복을 밀치고 둘이 함께 도망칩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고 살아남습니다. 계시가 끝났습니다. 천복은 이해했습니다. 저 여인을 구하면 자신이 산다. 구하지 않으면 10일 후 죽는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 여인이 나를 구해주는 거지? 나는 저 여인을 모르는데. 천복은 더 깊이 계시를 보려 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한양 저택. 웃고 있는 어린 여인. 옆에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 남자가 여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설아야, 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라고. 장면이 바뀝니다. 남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갑니다.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비가 내립니다. 장례 행렬.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합니다. 또 장면이 바뀝니다.
여인이 관아에서 관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방으로 팔립니다. 기방 주인이 여인의 턱을 잡고 이리저리 돌립니다. 쓸만하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장면. 여인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덕을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해. 그게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야. 계시가 끝났습니다. 천복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나를 구하는구나.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덕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야. 내가 10년 전에 김진사를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을까? 내가 그때 예언을 안 했으면 김진사 집안은 아무 준비 없이 역모에 휘말렸을 거야. 최소한 내 예언 덕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내 탓이 아니었던 거야. 천복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능력을 다시 쓰자.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예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자. 천복은 품 안의 돈꾸러미를 만졌습니다. 10년의 꿈. 점포. 하지만 계시는 명확했습니다. 저 여인을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은자 백냥, 누가 부르시겠습니까? 노비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으니까요.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기방빚이 은자 50냥입니다. 그 빚만 갚아주시면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노비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감히 값을 깎아. 기방 주인께서도 빚만 받으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자 50냥이면 더 많은 분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복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이 일부러 값을 깎은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복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100냥이 아니라 50냥. 그러면 최소한 절반의 돈은 남습니다. 절반을 쓰면 점포는 못 사지만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야. 5년만 더 모으면 돼. 하지만 그것도 5년입니다. 35살이 되어야 점포를 살 수 있습니다. 천복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천복아, 하지마. 또 10년 전처럼 될 거야. 내가 개입하면 더 꼬여. 점포를 사. 그게 현실이야. 아니야. 이번에는 다르다. 계시가 명확해. 그리고 난 이제 알아. 예언만 하고 도망치는 게 문제였어.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질 거야. 노비상이 말했습니다. 좋다. 은자 50냥. 누가 부르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김진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만드기가 한강 다리에서 했던 말. 형님은 좋은 분입니다. 천복은 눈을 떴습니다. 잠깐 천복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천복에게 쏠렸습니다. 은자 50냥, 제가 사겠습니다. 노비상이 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도포, 해진갓. 영락없는 거지 점쟁이였습니다. 너 돈이나 있겠냐? 천복이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은자 100냥어치. 그중 절반을 세어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비상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호, 점쟁이가 제법 돈이 있구만.
좋다. 거래 성립이다. 노비상은 돈을 챙기고 여인의 줄을 끊어 천복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제 내 것이다. 데려가라. 천복은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사신 겁니까? 천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10일 후에 제 목숨을 구할 거니까요. 예.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갑시다. 천복은 여인을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점쟁이 점포 사려고 10년 모은 돈이라던데. 점포 대신 기녀를 샀네? 하하, 역시 사내는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천복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 선택이 맞다.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진다. 천복은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천복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설화입니다. 설화. 좋은 이름이군요. 저는 천복입니다. 전주에서 점쟁이로 일합니다. 점쟁이. 예. 그것도 진짜 점쟁이입니다. 설화가 천복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짜 점쟁이라니? 판잣집에 도착했습니다. 쇠돌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형님, 점포는요? 그리고 저 아가씨는? 천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쇠돌아, 점포는 못 샀다. 대신 이 아가씨를 데려왔다. 이름은 설화. 예, 형님이 왜? 내가 10일 후에 죽을 뻔했는데 이 아가씨가 나를 구해줄 거야. 쇠돌은 어리둥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천복이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누추하지만 쉬실 수 있습니다. 설화는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복이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을 씻으십시오. 설화는 조용히 얼굴을 씻었습니다. 먼지가 벗겨지자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천복은 말했습니다. 설화 아가씨, 제가 당신을 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진짜 점쟁이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0년 만에 계시가 왔습니다. 10일 후 제가 자객에게 습격당해 죽는다는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구해준다는 계시도 함께 봤습니다. 설화는 천복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점쟁이는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10년간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천복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 목숨이 걸렸으니까요. 그럼 제 과거를 맞춰보세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맞추면 믿겠습니다. 천복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계시가 밀려왔습니다. 천복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한양의 양반대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관직에 계셨습니다. 이름은 고승상. 하지만 누군가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당신은 관비가 되었다가 전주 기방 취월로에 빌려졌습니다. 3년간 그곳에서 일했고 오늘 기방빚을 못 갚아 노비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은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천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절망하고 있습니다. 설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복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당신은?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진짜 점쟁이입니까? 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10일 후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하는 것도 진짜입니다. 계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설화는 한참 동안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복 나으리, 저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천복이 황급히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절 구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천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점쟁이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당신의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을 돕겠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판잣집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내 과거를 다 맞췄어. 그럼 10일 후 일도 진짜겠지. 내가 저 사람을 구한다고. 어떻게? 설화는 천복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루한 점쟁이. 하지만 진짜 능력자.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혹시 복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설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천복도 생각했습니다. 10일 후 자객이 온다.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설화가 어떻게 나를 구하지? 천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시는 결과만 보여줄 뿐,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10일을 버티자. 그리고 설화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자. 천복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료를 얻었습니다. 점포는 날아갔지만 천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말했으니까요. 이 여인이 내 운명이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화는 천복의 판잣집에서 지내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천복이 장터에 나가 점을 치고 설화는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복의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분석했습니다. 저 사람 대부분은 그냥 좋은 말만 해주네. 하지만 가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할 때가 있어. 그때가 진짜 능력을 쓰는 순간이야.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설화가 천복에게 말했습니다. 천복 나으리, 편하게 말씀하세요. 10일 후에 자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자객이 누가 보낸 건지 아십니까? 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계시는 결과만 보여줄 뿐 원인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설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객을 보낼 정도면 원한이 깊은 사람이겠네요.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천복은 10년 전 김진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있습니다. 천복은 김진사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복수하려 자객을 보낸 거군요. 아마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먼저 자객을 피하고 배후를 찾아서 오해를 풀거나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이요. 설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진짜 점쟁이입니다. 그 능력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쓴다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들의 비밀을 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복수도 가능합니다. 천복은 설화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신, 보통 여인이 아니군요. 저는 3년간 기방에서 일했습니다. 설화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게 노래와 춤만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약점을 캐내는 법, 정보를 거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화가 덧붙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직에 계실 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법, 전략,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설화의 능력이 이해되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능력과 제 계략을 합칩니다. 나으리는 진짜 점을 치되 중요한 순간에만 쓰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정보를 캐내서 마치 나으리가 점으로 알아낸 것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게 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화가 웃었습니다. 나으리는 진짜 능력자이시고 저는 정보를 캐낼 뿐입니다. 다만 둘을 합쳐서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복은 고민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10년간 능력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설화 같은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좋습니다. 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들만 상대합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천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료가 됩시다. 설화가 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째 되는 날 밤. 천복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쇠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가 잘 되시나요? 응, 설화 아가씨 덕분에 손님이 늘었어.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복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천복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자객의 칼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쇠돌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바로 그때 위험해요. 설화가 어디선가 나타나 천복을 밀쳤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설화는 미리 천복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계시를 믿고 7째 되는 날부터 천복을 몰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는? 자객이 설화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설화는 재빠르게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천복 나으리, 이쪽으로. 설화가 골목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천복과 쇠돌도 뒤따랐습니다. 자객이 쫓아왔습니다. 설화는 미리 알아둔 길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복잡한 골목, 좁은 틈, 그리고 마침내 시장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숨으세요. 셋은 창고 안 곡식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자객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와라. 어차피 못 도망간다. 자객이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복과 설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설화가 천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자객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보니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 움직임이 느립니다. 천복은 설화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설화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제가 저 자객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 사이 나으리와 쇠돌은 창고 뒤쪽 문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당신은요? 걱정 마세요. 저는 기방에서 몸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자객이 설화를 쫓았습니다. 천복과 쇠돌은 그 틈에 창고 뒤쪽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설화도 재빠르게 창고를 빠져나와 천복과 합류했습니다. 자객은 그들을 놓쳤습니다. 숨이 가쁜 채로 셋은 판잣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휴. 천복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계시가 맞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설화도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계시가 진짜였네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예. 완전히 믿습니다. 천복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시다. 첫째, 저 자객의 배후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복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어떻게요? 기방 시절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만득이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주의 모든 소문을 압니다. 만득, 천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 만득을 아십니까? 예. 기방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도 아십니까? 만득은 제 옛 친구입니다. 10년 전 한양에서 만났죠. 설화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 더 쉽겠네요. 만득을 통해 자객의 정체를 알아내겠습니다. 다음 날 설화는 만득을 찾아갔습니다. 만득은 이제 전주의 거지들을 총괄하는 거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 아가씨, 오랜만이요. 만득이 반가워했습니다. 만득 도움이 필요해요. 설화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천복 형님이시구나. 형님을 찾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만득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설화 아가씨 알아냈습니다. 그 자객은 김씨 집안에서 보낸 겁니다. 10년 전에 천복 형님의 예언 때문에 망한 그 집안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씨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가 김영감이라는 노인인데 그 양반이 지금 전주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형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이틀 후 천복과 설화는 만득의 안내로 김영감을 만났습니다. 김영감은 70대 노인으로 초라한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복이냐? 김영감이 원한에 찬 눈으로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예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천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언만 하고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영감님, 천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예언이 없었으면 김진사 어르신께서는 대비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복이 김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 예언 덕분에 김진사 어르신께서 영감님을 미리 피신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천복의 예언을 듣고 김영감을 먼저 시골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천복 나으리는 진짜 점쟁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언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우려 합니다. 영감님께서 원하시는 게 복수라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수. 예.
김진사 어르신을 역적으로 만든 진짜 배후가 있을 겁니다. 그자를 찾아 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습니까? 김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자객은 거두겠다. 대신 진짜 배후를 찾아라.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천복과 설화는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기방인맥과 만득의 정보망을 활용해 권력자들의 비밀을 캐냈고, 천복이 중요한 순간에 진짜 점술로 정확한 정보를 맞췄습니다. 박진사 나으리, 다음 주 거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았소? 제가 점쟁이니까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하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복과 설화는 한 팀이 되어 일했습니다. 6개월 후 천복의 점술소는 전주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큰 점술소로 확장했습니다. 2년 후 천복은 전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천복이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설화, 당신은 왜 저를 도와줍니까?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가 저를 사주셨으니까요.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제 목숨도 구했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줬잖습니까? 설화가 천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으리를 좋아하니까요. 천복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주 부윤 진사또가 설화 아가씨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천복과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사또가 한양의 차대감에게 급보를 띄웠습니다. 차대감, 바로 설화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거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설화 아가씨, 대성공입니다. 거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흘 후 한밤중 포졸들이 천복의 점술소를 포위했습니다. 천복과 설화를 체포하라. 쿵,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천복과 설화는 잠에서 깨어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천복, 설화, 너희는 역적의 후손을 숨겨주고 사기 점술로 양반들을 협박한 죄로 체포한다. 사기 점술이라니요. 저는 진짜. 닥쳐, 진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희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 천복은 분노했지만 포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천복과 설화는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 감옥. 천복과 설화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차대감이 저를 알아낸 겁니다. 차대감이요?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호조판서 차용석. 그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저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천복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화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2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는 제가 왜 2년 동안 만득과 정보망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천복은 깨달았습니다. 설마, 맞습니다. 저는 복수를 준비해왔습니다. 설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고승상은 돌아가시기 전 차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장부는 한양 옛집 뒷마당 우물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물 밑이라고요? 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씀이 물을 기억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집 뒷마당 우물 밑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그 장부를 찾으면 차대감의 비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 옛집은 관에서 봉인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화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만득을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만득의 거지 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거든요. 한양의 거지들이 봉인된 집에 몰래 들어가 우물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찾았습니다. 설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박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어사라면 암행어사 박무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박어사님은 원래 제 아버지의 제자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관직에 계실 때 박어사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박어사님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지만 증거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습니다. 천복은 감탄했습니다. 그럼 박어사가 움직이겠군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대감을 잡으려면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만으로는 차대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요. 현장이라면 차대감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대감을 어떻게 유인합니까? 설화가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으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능력이요? 예. 차대감은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죠. 그 탐욕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으리가 예언을 하나 만드세요. 차대감이 반드시 걸려들 만한 예언을요. 천복은 이해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천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예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천복은 간수를 불렀습니다. 간수 양반, 제게 종이와 붓을 좀 주시겠소? 뭐 하게? 제가 중요한 예언을 써야 합니다. 진사또 나으리께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간수는 반신반의했지만 종이와 붓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복은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후 보름달 뜨는 밤 자시. 전주 북문 밖 큰 느티나무 아래의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내린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가 손대면 재앙이 온다. 천복은 그 종이를 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진사또 나으리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언을 전주에 퍼뜨려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습니다. 간수는 종이를 받아 진사또에게 전했습니다. 진사또가 종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내린다고. 미친 소리.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가 손대면 재앙. 이건 분명 함정이야. 하지만 옆에 있던 차대감의 신복이 눈을 빛냈습니다. 사또 나으리, 혹시 모릅니다. 천복의 예언은 지금까지 다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는 안 되지만 청렴한 관리인 저희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진사또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리고 그 소식은
즉시 한양의 차대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양 차대감 저택. 차대감은 보고를 받고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내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천복이 설화와 짜고 나를 유인하려는 함정이다. 차대감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정인 걸 알아챘습니다. 무시하라. 나는 안 간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차대감에게 비밀 보고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박어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박어사가 의금부와 함께 전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차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어사가 전주로? 왜 혹시 나를 잡으려고? 차대감은 급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박어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혹시 그 증거가 전주에 있다면 북문 밖 느티나무 밑에. 차대감은 오해했습니다. 천복의 예언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자신의 비리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암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고승상이 증거를 어딘가에 숨겼고 설화가 그걸 찾아냈어. 그리고 천복이 그 장소를 예언으로 알려준 거야. 박어사가 그걸 회수하러 가는 거고. 차대감은 결정했습니다. 말을 준비하라. 내가 직접 전주로 간다. 대감마님께서 직접요. 그래. 그 증거를 내가 먼저 없애야 한다. 박어사보다 먼저 가서 증거를 불태워버려야 해. 차대감의 측근들은 황당했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차대감은 급히 준비해서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복과 설화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차대감을 전주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박어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감옥 안 이틀 후. 만득이 몰래 간수를 매수해서 설화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대감 출발. 3일 후 전주 도착 예정. 박어사도 동시 도착. 만반의 준비 완료. 만득. 설화가 천복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나으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만득이 우리를 빼낼 겁니다. 그날 밤, 관아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만득의 거지 무리가 몰래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불이야. 간수들이 모두 불을 끌어 뛰어갔습니다. 감옥은 텅 비었습니다. 만득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설화 아가씨, 어서 나오세요. 천복과 설화는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만득이 준비해둔 길을 따라 관아를 탈출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천복이 물었습니다. 북문 밖 느티나무로 가야죠. 설화가 말했습니다. 함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만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느티나무 위에서 가짜 금은보화를 뿌리 겁니다. 밤에 어두우니까 진짜인 줄 알겠죠. 하지만 차대감은 영리합니다. 속을까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차대감은 금은보화를 믿으려 오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없애려 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박어사께서 현장에서 체포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보름달 뜨는 밤 자시. 북문 밖 큰 느티나무. 거대한 느티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숲속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는 만득의 거지 부하들이 가짜 금은보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천복, 설화, 만득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옵니다. 설화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북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또가 포졸 40명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느티나무다. 대감마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포졸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대감이었습니다. 차대감은 몰래 왔기 때문에 수행원을 많이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신복 5만 대동했습니다. 차대감이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진사또와 마주쳤습니다. 대감마님, 진사또 준비는 되었느냐? 예, 대감마님. 하지만 정말 여기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 차대감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승상이 숨긴 증거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차잔에서 불태워라. 진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느티나무 주변을 파라. 뭔가 묻혀 있을 것이다. 포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땡, 땡, 땡. 가짜 금은 보화가 느티나무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뭐야? 차대감이 놀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사또도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내립니다. 차대감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물러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엎드려라. 암행어사 출두다. 번쩍. 마패가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박무길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의금부 나장 30명이 따랐습니다. 차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박어사가 차대감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호주판서 차용서, 내 죄를 알겠느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없다고? 박어사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매관매직하고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차대감은 그 장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고승상께서 남기신 것이다. 박어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승상을 거짓으로 무고하여 죽게 만든 증거도 여기 다 있다다. 차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어사가 느티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려 했느냐? 증거를 없애려 했지. 증거인멸죄까지 추가된다. 차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포하라. 의금부 나장들이 차대감을 포박했습니다. 진사또도 덩달아 잡혔습니다. 진사또, 너는 차대감의 신복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둔 죄가 있다. 너도 체포한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한양에서 국문할 때 변명하라. 숲속에서 천복과 설화가 나왔습니다. 박어사가 설화를 보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승상 영예,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설화도 눈물을 글썽이며 절했습니다. 박어사 나으리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주셔서. 박어사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고승상께서는 저의 은사이셨습니다. 은사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박어사가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천복이라는 점쟁이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대의 지혜 덕분에 차대감을 잡을 수 있었소. 고맙소. 천복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설화 아가씨의 계획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때 차대감이 땅에 쓰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설화, 내가 다 꾸민 거구나. 설화가 차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꾸몄습니다. 2년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인 그날부터요. 이런. 당신은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적은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차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어사가 명령했습니다. 차대감과 진사또를 압송하라. 한양으로 데려가 국문하겠다. 예. 차대감과 진사또가 끌려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천복과 설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예. 천복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천복이 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밤하늘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한양. 차대감은 일금부에서 국문을 받았습니다. 고승상이 남긴 장부와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차용서, 내 죄목을 읽겠다. 첫째, 매관매직의 죄. 둘째, 뇌물수수의 죄. 셋째, 공금 횡령의 죄. 넷째, 충신 고승상을 거짓으로 무고한 죄. 다섯째, 증거인멸 시도죄. 차대감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임금이 진노했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좀먹은 역적놈 차명에 처하라. 차대감은 차명을 당했습니다. 진사또는 유배형에 처해져 먼 제주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승상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교지를 내렸습니다. 고승상은 충신이었다. 역적의 누명을 벗기고 관직을 추서하며 몰수했던 가산을 돌려주라. 그리고 딸 설화의 신분을 복권하라. 설화는 하루아침에 다시 양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천복에게도 포상을 주려 했습니다. 천복을 불러올리라.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천복은 한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어사를 통해 글어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고향 전주에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은혜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금은 천복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불러올리지 마라. 대신 쌀백석과 은자 100냥을 하사하라. 한 달 후 전주. 설화는 한양에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설화가 한양에 남을 줄 알았습니다. 설화 아가씨, 이제 양반 교수로 복권되었는데 전주에 왜 오셨습니까? 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여기니까요. 설화는 천복의 판잣집으로 갔습니다. 천복이 마당에서 쇠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천복이 반가워했습니다. 나으리 다녀왔습니다. 한양은 어땠습니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가 없으니 의미가 없더군요. 천복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당신이 없으니 전주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쇠돌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고백하세요. 천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설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전주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만득과 거지 군단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형님, 누님, 축하합니다. 혼례가 끝난 후 천복과 설화는 새로운 점술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점술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천복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점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만 진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손자가 병에 걸렸는데 어느 의원에게 가야 할까요? 천복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계시가 떠올랐습니다. 남문 밖에 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세요. 손자가 나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노인은 김 의원을 찾아갔고 손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주머니,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천복은 손을 잡고 집중했습니다. 시장 북쪽 모퉁이 쌀가마 뒤에 있습니다. 누가 주웠다가 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시장에 갔고 정말로 돈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천복과 설화는 전주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설화는 마을에 서당을 열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글을 배워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단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천복과 설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천복이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설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라고 지어요. 하늘의 인연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좋은 이름입니다. 천복은 아이를 하늘에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아, 너는 행복하게 자라렴. 그리고 내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렴.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10년 후, 전주 무료 점술소는 전국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천복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천복을 찾아왔습니다. 점쟁이 어른, 제가 점포를 하나 살까 하는데 사는 게 좋을까요? 천복은 젊은이를 보는 순간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년간 돈을 모아 점포를 사려다가 설화를 사는 바람에 꿈을 포기했던 그때 천복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천복이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건물도, 돈도, 황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돌아가고 설화가 천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또 설교하셨네요. 하하, 미안합니다. 제 경험담이라서요. 10년 전 당신은 점포를 포기하고 저를 샀지요. 예. 후회하십니까? 천복이 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아니, 계시가 저를 당신에게 보낸 겁니다. 설화도 천복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나으리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 인연이 서당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천복과 설화가 손을 잡고 아이에게 걸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전주 마을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천복과 설화의 이야기는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점포 대신 사람을 산 점쟁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복은 10년간 모은 돈으로 점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사랑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복은 바보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천복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점포 대신 사람을 택한 천복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